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 지금 후보군이 많이 지금 부상이 되는데요. 총리 후보군. 윤석열 대통령 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5배수를 압축시켜가지고 인사검증을 지금 착수했다는 겁니다. 5배수 인사검증입니다.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몇 면을 보면 대충 뭐 권영세, 김기현, 김한길, 박용만, 박주선, 한덕수 등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공현상은 없다 이러면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압축 작업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사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총리 후보를 5배수로 압축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 명단을 검증팀에 넘겨서 본격적인 인사검증에 들어갈 예정인데 과연 누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인사청문 요청한 국회 송부하고 또 뭐 인사청문 특위 구성하고 뭐 등등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약 3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이에 앞서 인사검증 자료 조회, 검토에 일주일가량 걸리는 만큼 대통령 취임 1인 5월 10일부터 역산하면은 이번 주에 검증에 돌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검증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가 172석인데 이 자리로 자꾸 애를 먹일 것 같다는 바로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애를 먹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총리 후보로는 지금 각 분야 원로 내지 중량급 인사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는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를 특히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또 이것이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 어젠다 세팅을 해야 되고 또 이 어젠다를 풀어나가야 되는 아주 절박함에 윤 당선인이 아마 처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뭔가 풀어나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후보군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두루 중용된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다가 전북의 호남 출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박용만 전 두산회장도 후보군으로 꼽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40여 년 활동한 기업인인데 민주당 인사들도 친분이 좀 깊고 재벌 출신 총리에 대한 국민 여론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난 그 김한길 씨, 그 전 민주당 대표죠. 대통령 취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또 전 국회 부의장 했던 박주선, 또 국민통합의 방점 찍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두 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뭐 민주당 국회 부의장을 지낸 호남 출신 인사 주승용 전 의원도 이름도 뭐 일부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마무리되면 당권에 도전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러나 이분은 총리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준석이가 계속 총리로 참 적격하다고 자꾸 갑자기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을 갖고 보니까 이 당에 가면은 완전히 안철수에게 참패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오지 말라고 떠미는 게 총리 쪽이 아닌가, 이런 정치권의 일각의 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이는 상당히 꾀가 많은 셈입니다. 하여튼 이상한 꾀를 많이 부린다, 뭐 이렇게들. 그러니까 언론에 나가서 갑자기 그냥 에브리데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조롱하고 안철수를 조롱하고 모욕 주고 했던 그 모습에서 갑자기 칭찬을 해대니까
듣는 국민들은 이게 왜 이러지? 왜 아부를 떨지? 아, 그거구나.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정치권에 오면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당대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총리 쪽에서 이렇게 행정부 쪽에서 소화하라 이런 뜻인가 하면서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당히 무시 못할 분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인데, 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겠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뭐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두 사람 모두 원만한 캐릭터 사선 중진이니까 특히 이 권영세 씨 같은 분은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죠. 유능하고 상당히 그 갖출 것을 갖춰 있는 분이 권영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대 야당의 그 십자 포화가 예상되는 바로 초대 총리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많이들 거론됩니다. 거론되지만 총리는 한 사람이니까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총리감은 다 검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당선인에게 누구를 보고할지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김문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빈틈없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총리 인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선인 취임 이후 유능한 정부로 일할 수 있느냐에 후보 물색과 검증 절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총리가 누가 되든 하여튼 윤석열 새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권 교체의 첫 정말 아슬아슬했던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번 대선 결국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갔던 문재인과 김정숙 두 부부의 그 대통령 부부의 그 모습 그리고 지난 5년간 탈원전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을 가슴 쓰리게 했던 놀랍게 했던 또 부동산으로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덕을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은 그저 데모가 일어나서 광화문이 시끌벅적하고 이 정권이 좀 더 빨리 비켜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그 코로나 전염 감염에 대한 그 수칙을 지켜준다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마스크 탁 하고 그 수칙을 잘 지키는 오히려 위반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었죠. 김어준이도 5명, 4명 모이게 할 때 5명 모이고 뭐 이런 이 많이들 위반한 사람들은 보면 주로 권력자들 주변에서 끄떡거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위반을 했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그간에 조용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동산, 그 엄청난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데모의 광경을 직접 보질 못해서 문 대통령은 그래도 편한 정치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가서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정권 교체 그 국민의 힘을 얻고서 된 당선인 그 윤석열 새 대통령.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대한민국에 주었다. 뭐 이런 현상이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아마 출범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